제 30년 농산팀장, 슈퍼마켓 사장으로 대변신, 롯데슈퍼 이준재 사장님 응원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이준재라고 합니다. 지금 롯데슈퍼 프레시 방배점에서 점주로 슈퍼를 운영을 하고 있고, 저는 83년도부터 이 유통업에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. 처음에 입문한 거는 농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농산을 위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83년도에 한양 유통을 시작을 해서 하나 갤러리아 백화점, 그 다음에 롯데 슈퍼로 마지막으로 근무를 마쳤습니다. 주요 업무는 농산을 주로 했지만 점장 생활, 또 슈퍼바이저, 지금으로 말하면 팀장, 그 다음에 상품 구매, 수산물, 농산물을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지금 슈퍼에서 일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 때는 뭐든지 해야 됩니다. 상품만 잘 판다고 되는 건 아니고, 청소부터 배달부터, 저는 이전 하나에 있을 때 상품 구매를 시작을 해서 롯데 와서도 상품 쪽에 계속 근무를 했는데, 제가 돌이켜보면 아마 누구보다도 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.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밤 12시 돼야 귀가를 합니다. 그러니까 하루 자는 시간이 많으면 4시간, 그렇지 않으면 2시간. 그래서 직원들이 지방에 출장 가자 그러면 처음엔 따라가는데, 두 번째는 저랑 안 가려고 합니다. 혼자 가려고 해요. 가면 풀로 돌아서 당일치기로 올라오니까 직원들이 아주 싫어하더라고요. 지금 생각해보면 저 무식하게 일했던 것 같아요. 가족도 없이 그냥 일만 줄곧 해왔는데, 제가 가장 욕을 많이 저한테 한 사람은 제 집사람입니다. 가정을 꾸려본 적이 없어요. 제가 위탁 경영이라는 어떤 이런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한번 직원들을 상대로 사업 설명을 하고, 거기에 따라서 희망자를 받았는데, 그 와중에 제가 지방으로 이제 구매팀장 또 발령이 났어요. 한 2년 동안 지방에 있었는데,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루에 20시간씩 일하고, 개인들도 그 정도는 안 하더라고요. 그때 보니까. 그래서 이렇게 해다가는 내 비전이 없겠다. 또 노후 생활도 없겠다. 회사의 본국은 잘 아시겠지만 유통이 정말 박봉이죠, 솔직히. 그래서 박봉인 상태에서 뭔가 좀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는데, 위탁경이라는 거를 발표해서 회사하고에 제가 해겠다 해가지고 회사를 좀 그만두게 됐는데, 그만둔 이유가 첫째는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. 그때 아이들이 이제 대학도 가고, 또 둘째는 이제 또 예능 쪽을 가게 됐는데, 이 돈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. 그렇다고 제가 부정적인 일을 할 수도 없고,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, 대장사를 해보자. 근데 자본이 없는 거예요.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자기 자본 가지고 하다가 쫄딱 망한 사람들 많은데, 자본이 없는데 회사에 위탁경을 한다 보니까 제가 자본이 하나도 없어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예요. 그래서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적자가 나는 지점을 제가 이제 받았습니다. 받아가지고 여러 점포를 받았는데, 그 중에 유통에 있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, 이 사무실이나 내가 근무하는 매장이 집으로부터 멀면은 너무 힘들어요.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을 해야겠다 했는데, 염창동에 저희 집 옆에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매장이 있었습니다. 또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었고, 또 계속 적자고, 그 점포를 하게 됐습니다. 그 점포를 하게 되면서 적자가 한 2천 정도 나는 점포가 거꾸로 흑자로 1,000만 원 이상이 났어요. 그래서 그때 돈을 좀 벌었죠. 한 2년 동안 돈을 벌고, 건물주가 장사가 잘 되니까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나가라, 임대료를 수십 배 올려달라 그래서 회사하고의 결별이 됐습니다. 저는 안 하겠다. 또 회사에서는 그럼 다른 점포 하라. 또 다른 점포를 하게 됐습니다. 그러다가 회사에서 위탁보다는 가맹점으로 전환하면 어떻겠느냐, 그래서 가맹점으로 또 전환을 했습니다.
가맹점으로 전환하고부터는 이제 모든 것이 제가 비용이라든가 뭐 수익이라든가 이런 게 제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직원들 절반 정도 줄이고 할 수 있는 방법, 과연 직원을 절반 줄이고 슈퍼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.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하고 좀 다른 게 운영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물류부터 상품 진열, 시간대 이런 거를 조정하면서 인원을 절반 정도 줄이니 또 수익이 나더라고요. 지금 생각해보면 일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, 제가. 그러니까 인원을 줄이다 보니까 뭐 직원들도 그만큼 일을 하겠지만 저 또한 아침 5시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아,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?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좀 이제 사람답게 좀 살아보자. 돈을 좀 덜 벌어도 시간을 좀 줄여서 하루에 한 직원들도 7시간, 8시간 일하는데 저 또한 똑같이 7시간, 8시간 일하고 직원들 한 달에 뭐 13번, 15번 쉬는데 나도 그 정도 쉬자 해가지고 요즘은 어떻게 보면 직원들보다는 비슷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. 행복해. 저 포함해가지고 6명입니다. 사실은 뭐 4명이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혹사당하겠죠. 그래서 지금은 6명이 하면서 휴무가 뭐 하루에 12번, 15번씩 또 하고 있고 근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 칼같이 출근하고 칼같이 퇴근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없어도 잘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몇 년 전부터 여유가 있어가지고 보름씩, 한 달씩 해외여행도 갔다 올 때가 있었어요. 그래도 문제는 없습니다. 오히려 없으면 더 잘하더라고요. 일 매출액이 한 900에서 10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. 이익률은 한 7, 8%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. 이익률이 왜 높냐고요? 사실 그 할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관리를 잘 하고 있어요. 폐기보다는 할인 쪽으로 가고 최대한 폐기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익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. 배달 같은 경우도 지금 플랫폼을 조금 이용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배달을 한 360에서 80만 원 주고 사람을 썼었죠. 근데 그거를 계산해 보니까 그 사람이 배달한 그 매출은 다 그 사람한테 수익이 갔고 저희한테는 수익이 일체 없었더라고요.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은 배달은 아주 먼 데는 플랫폼을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직원들이 다 갔다 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완전 수익이 좀 더 나게 되고 물론 뭐 수익이 나면 직원들한테 돌려주는 걸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매출은 꾸준합니다. 다른 지점에 비해서는 좀 꾸준한 편이고 상품도 꾸준히 잘 갖춰져 있고 여러분들이 아마 78평에 슈퍼를 한다면 과연 뭐부터 해야 될까요? 근데 대부분 많은 상품을 진열하려고 해요. 푸짐하게 보기 좋게. 근데 보기 좋게 진열하는 거는 좋지만 결론은 수익이기 때문에 여러 번 진열하는 쪽으로 아마 포켓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. 제가 유럽 여행을 이렇게 다니면서 꼭 가면 슈퍼는 꼭 들려봐요. 정말 꼭 들려보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수북히 쌓여있는 매장이 그리 많지 않아요. 아주 그냥 쬐끔쬐끔 계속 수시로 갖다 놔서 그런지 신선하고 청량감이 있고 그렇더라고요. 우리 개인 노점상들 한번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. 제가 가끔 청계산 쪽도 우리 옛날 동료 직원들하고 가다가 그 굴다리 밑에 아주머니들 이렇게 파는 거 보면 절대 산더미처럼 싸우는 사람 없습니다. 바구니에 쬐끔 팔리면 또 한 바구니 있고 또 팔리고 아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놓을 수가 없어요. 거의 100% 수익으로 돌아옵니다. 근데 저도 뭐 시장 조사는 안 하는 건 아닌데 매장들 이렇게 다녀보면 대부분 수북히 싸놓습니다. 그럼 결론은 딱 보는 순간에 앞으로 놨고 뒤로 밑지는 장사를 하시겠구나 이런 걸 많이 느껴요. 그래서 매장을 운영하실 때 신선 쪽은 절대 많이 두지 마세요. 아주 하루에 5번을 지더라도 3번을 진열하더라도 조금씩 팔릴 양만큼씩만 진열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리고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안 나가면 거의 빼야 돼요. 거기에는 2, 3일 동안 안 나갔다는 거는 손님이
고르다 보면 안 좋은 게 계속 있었기 때문에 안 상한 거예요. 그럼 빼가지고 정말 10분의 1 가격으로 판다든가 하면은 아마 소비는 잘 될 거라고 봅니다. 뭐 어려운 점은 글쎄요. 제가 한 45년 동안 이렇게 유통생활을 해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크게 어려운 점은 없어요. 어려운 점은 없는데 직원들이 원체 잘해주기 때문에 사실 저희 직원들이 퇴직자가 거의 없었어요. 근데 최근에 이제 한 분이 그만두신다고 하는데 사람 뽑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. 사람이 제일 어렵고 또 그 사람이 오게 되면 또 얼마나 잘 해줄런지 또 그런 부분이고 물론 뭐 건물이 내 건물이면 정말 멋지게 하고 싶어요. 정말 누구 못지않게 멋지게 하고 싶은 마음이 불뚝 같고 또 해외 뭐 출장이라든가 과거부터 뭐 일본이든 미국이든 뭐 유럽 정도 다니면서 슈퍼들을 많이 봐왔고 또 국내에서도 잘하는 개인 슈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처럼 뭐 멋지게 하고 싶지만 건물이 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.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대기업하고 개인 매장을 보게 되면 대기업은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시간을 낼 수 있어요. 잘만 돌아가면. 근데 개인 매장은 직원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개인 매장을 하면서 정말 골병듭니다. 골병드는 게 개인 매장이에요. 항상 걱정이고 그 다음에 뭐 모든 게 비용이니까요. 그래서 지금은 제가 대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편안하면서도 걱정이 없습니다. 사고 날 일이 없어요. 뭐 금전적인 사고 전혀 없습니다. 뭐 매입이 다 회사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직원들이 돈만 질 일도 없고 또 하나는 이제 계산 때도 뭐 카드 매출이 95%이기 때문에 뭐 전혀 금전적으로 뭐 사고 날 일 없기 때문에 마음 편해요. 그래서 뭐 언젠가는 이제 뭐 카드만 사용하는 매장 뭐 이런 식으로도 만들고 싶은데 뭐 좀 그렇지 않죠.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이소는 현금이 안 되잖아요. 카드밖에 안 되죠. 똑같습니다. 이제는 점점 그럴 거예요. 그래서 장점은 어떻게 보면 대기업 감액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장점인 것 같아요. 혹시나 이 퇴직을 앞두거나 특히 유통업을 안 했던 분들이 이 유통업을 하려고 하면 시장조사든 또 경험을 쌓던 섣불리 이 슈퍼를 하게 되면 성공할 확률이 많지가 않아요. 그리고 대부분 대기업에서 가맹점 할 때는 단점보다 장점을 위주로 다 맞추기 때문에 거기에 현혹하지 마시고 직접 돌아보시고 A라는 지역에 오픈을 한다면 그 지역에 아파트 단지에 가서 재활용 수거하는 날 얼마나 나오는지 버리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이 지역이 인터넷을 주로 많이 하는지 이런 걸 좀 면밀히 분석을 하고 또 하나는 주변에 노점상이든 뭐 개인 가게든 모든 가게를 분석을 해야만 아마 성공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냐. 대충 뭐 슈퍼가 없으니까 장사 되겠다. 큰 오산입니다. 슈퍼가 없으면 더 안 될 수도 있어요. 요즘 우리 예전 같으면 슈퍼가 없어도 주변에 독점을 해더라도 아무것도 없어도 장사는 됐어요. 지금은 안 됩니다.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마트든 어디든 갈 것 같죠? 이제 안 가요. 주변에 갔다 다른 볼일을 못 봐요. 그나마 재래시장이든 이 아파트 도심에 있는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오면은 뭐 뭐든지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. 옷을 사든 약국을 가든 은행을 가든 뭐든지 다 하고 식당을 가든 하는데 혼자 있으면 안 오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슈퍼를 오픈하실 때 경쟁점이 없으니까 내가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아마 오픈을 접근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경험을 좀 쌓으시고 그리고 오픈하실 때 내가 아무리 잘해도 주변에 물어보고 하십시오. 또 뭐 경험자가 됐던 주변에 뭐 장사하시는 분이든 뭐든 물어보고 또 궁금한 걸 계속 물어보십시오. 그러면 아마 성공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해놓는다 그러면 좀 어렵겠고 개인 매장을 가맹이 아닌 개인 매장을 운영한다 그러면 도매시장을 신선은 대부분 도매시장 이런 데 이용할 텐데 도매시장 가게 되면 일단은 상인들이든 아니 그 안에 있는 그 협회 사무실이 있습니다. 이런 데 가서 잘하는 데를 좀 여쭤봐 가지고 가서 지켜보십시오. 계속 지켜보면 그 사람이 어떤 물건을 경매하고 어떤 상품을 하는지 또 하나는
신용도라든 거를 좀 보게 되면은 상품은 구매하는데 아마 속진 않을 거예요. 기본은 가지 않을까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싸게 준다고 해서 턱턱턱 사지 마시고 자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대로 가신다면 개인 매장도 성공할 수 있는 사례가 되지 않겠나 이런 게 봅니다.